라디오 세상 읽기 오늘은 신년대담으로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년대담의 주인공으로 모신 분은요, 경상북도 이영우 교육감인데요. 2015년 새해 경상북도 교육 현장의 계획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영우입니다. 네, 먼저 이 도민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께 새해 인사 전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부시게 밝은 태양을 안고 을민년의 새로운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가득 안고 많은 축복 속에 300만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뜻한 바 소원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도우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웃음 가득한 201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올해 경상북도 교육의 역점 방향 궁금하거든요. 어떤 예. 겁니까? 2015년도는 교육 지표를 일단 바꾸었습니다. 제가 삼선 교육감이 새로 출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배움과 나눔이 행복한 명품 경북교육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바람직한 성장을 돕고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준비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도 수학여행, 현장 체험 학습, 그리고 학부모님 모두가 걱정하는 학교 폭력 문제 등 안전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방과 후 교육 활동으로 1인 1학기, 1인 1운동을 생활화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전개해서 꿈과 재능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겠으며 셋째로 대부분 우리 수업이 지금 1인 교사 한 사람에는 강의식 수업입니다. 교육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강의식 수업은 창의력을 말살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업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수업, 다시 말해 학생 활동이 이 중심이 되는 참여하는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즐거운 수업 시간을 가지도록 교실 수업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6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원래 정착이 돼야 되겠는데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대상은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학기, 두 학기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 한 학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실 수업을 학생 활동 중심으로 토론식 수업으로 하고 예체능을 강화를 하고 현장 체험 학습을 중시하고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자유학기제인데 더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 한 학기 동안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더 좋아하게 되는데 이런 자유학기제를 내년에 완전하게 이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올해 마지막 손질을 가해서 정착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특색 사업으로 명품 학교 운영과 1만 동아리 육성, 학습 부진 제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시더라고요. 예, 이 사업들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교육 성공 모델이 할 수 있는 명품 학교 운영을 올해는 6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 내년에 40개 학교, 2017년에는 20개 정도로 해서 발전적으로 명품 학교를 운영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현재 7,000여 개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00개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 동아리 활동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뜻이 맞고 생각이 같고 취향이 같은 학생들이 모여서 국토, 사랑, 문학, 봉사, 컴퓨터
연극, 영화 다양한 동아리들이 자생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도 교수도 함께 하고 그리고 또 예산도 지원을 하고 이래서 동아리 활동을 더 키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해서 경북 학생 종합 클리닝 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와 더불어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을 지금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시가 된 세종시에서 경상북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진 학생이 없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선출 방식의 개선을 발표했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입니다. 여기서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육감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네. 선출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포괄적인 내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교육감 후보의 교육 경력을 5년 이상인 자로 하자. 지난번 선거에는 교육감 후보가 교육 경력이 없어도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정당 가입, 최근에 정당 가입한 사실이 3년 이내에 없는 거로 하자. 이거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 두 가지는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와 같이 교육감 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현재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뭐 선출 방식을 제외하고는 과거의 관선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다르죠. 크게 다른 것이 아니고 많이 다른 것인데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을 뽑으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교육감이 뭐 다른 사람이냐 이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차츰차츰 제가 지금 3번째 교육감 선거를 했는데 예. 그래 함으로 해서 교육감 중요성이라든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돼서 우리 교육을 홍보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 부를 누리고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것도 교육의 혜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이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됐고 두 번째로 교육감이 직선제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에는 원칙적인 교육 원리만 해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지역의 학부모라든지 지역 사회라든지 국민이 원하는 쪽의 교육을 하도록 그래서 함께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교육감이 직선제로 하지 않고 임명제를 한다든지 간선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여태껏 부작용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옛날에 도지사도 중앙에서 임명제를 할 때 예. 1년 만에 심지어 6개월 만에 도지사가 바뀌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임명제가 되면은 너무 자주 교육감이 바뀌게 되어서 교육의 연속성이라든가 정책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훼손될 우려가 있고 또 임명제를 하면은 임명권자의 의도에 따라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는 바람직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교육감들이 대부분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교육감 선거를 요번에 해보니까 17명인데 거기서 진보 계열의 교육감들이 13명이 되고
보수 계열의 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 그것이 크게 부각을 하고 있으니까 보수 진영에서 교육감 선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여러 가지 또 반발을 하고 그랬는데 교육은 정치가 아니고 교육은 정치에서 중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진보니 보수니 교육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 오로지 교육을 위한 중립적 입장에서 교육감의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지난해 전국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와 좀 마찰을 빚기도 했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먼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가정에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때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고 저한테 전화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것은 실제 어린이집 그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 소속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육감들이 왜 타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원하고 모든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해야지. 왜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교육 예산이 부족한데 왜 교육청이 맡아서 해야 되느냐. 네. 이래 하면서 긴급 교육감 회의를 4차례나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업 분야의 예산은 농업 관련 부처에서 하고 경제 관련 예산은 경제부처에서 하는 것이 맞지. 그거를 본다면 어린이집 예산은 교육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린이집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느냐. 1년에 경상북도에 1,05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받을 때도 이번 교육부 교육청 국정감사는 누리과정 국정감사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를 받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소원이 아닌데 1,053억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예산 1억이 드는 그런 분야를 1,000개를 감해야 어린이집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 이 가능한 이야기냐. 그렇게 의원들에게 반문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예산이 부족해서 경상북도에서 6개월밖에 예산을 세워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예산은 정부와 국회와 힘을 합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우리 경상북도의 무상급식이 조금 타시도에서 비율이 낮습니다. 의무교육이니까 급식도 무상으로 해야 된다. 의무교육 이꼬르 무상급식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교육 자체가 의무교육이지 먹고 입고 자는 것까지 학교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실제 먹고 입고 자는 문제는 가정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단 우리가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는 부득이해서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무상급식입니다. 네. 무상급식은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지난해까지는 53% 전체 학생 대비 53%가 무상급식을 했는데 올해는 1% 늘어나서 54%가 무상급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775억이나 듭니다. 교실 한 칸 짓는데 1억이 필요한데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이 교실 775개 지을 그런 예산이 급식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 본다면은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오래되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되는가 보수를 해야 되는가 학교를 짓는 문제 이런 것이 참 많이 깔려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두고 무상급식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도민들께서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타시도는 무상급식을 그래 많이 하는데 경북은 왜 그렇게 적게 하느냐 이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정된 교육 예산으로 학부모님들에게 만족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15 신년대담 이영우 경북교육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감님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요. 경북인의 정체성 교육 강화더라고요. 예. 이 공약은 어떤 취지에서 좀 제시가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지 예. 좀 알려주시죠. 경북은 한국 정신문화의 본산이라고 경상북도 도민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경북의 동쪽에 경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 천년의 그 불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서쪽에는 고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가야 문화가 숨쉬고 있고, 북쪽으로 가면은 조선조 500년의 유교 문화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경상북도를 새 지역에서 솥발처럼 경북의 정신 문화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한국 문화의 뿌리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인은 민족의 영욕과 성쇠를 함께 지켜보면서 언제나 역사의 중심에서 영광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경북인의 정체성을 오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계승하고 승화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경북 정체성 예비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경북의 정체성 연구학교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관계된 교재를 연구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고, 또 그래서 이 23개 시군 교육청별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경북 정체성 골든벨 퀴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주의 화랑교육원에는 화랑정신을, 안동에 있는 학생수련원에는 선비정신을, 청도에 있는 학생수련원에는 새마을 정신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경북인으로서의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올해 역전 방향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가실 생각이신지. 예,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학교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안전,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안전단을 신설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재난과 학생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 신속히 현장에 대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성에 학생 종합 안전 체험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설계하고 이 준비를 해서 2017년에는 학생들의 수련 활동과 더불어서 안전 체험 교육을 함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 문제와 더불어서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미리 예방하고 하는 그런 CCTV를 밝기를 200만 화소 이상 되는 고성능 CCTV를 전체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마다 배움터 지킴이도 배치를 하고 스쿨존을 확대 운영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청이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의 양 날개를 할 수 있는 인성과 학력을 두루 갖춘 인재를 기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올해는 열린 교육 행정을 통해서 이 경상북도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이 행복한 교육 현장이 되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년대담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을 만나봤습니다.